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기운의 칼날에 무라타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라타 같은 경우는 귀멸의 칼날에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캐릭은 아니지만 최종 무명까지 살아남은 끈질긴 생명을 지녀 생명의 호흡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밈이 있을 정도가 되었죠. 실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어떻게든 살아남는 설정을 사용해 무라타를 주인공으로 해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매끄러운 시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 15장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귀멸의 칼날의 마지막 권을 보면서 와, 작가가 진짜 캐릭터들을 많이 죽이네 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캐릭터들과 그들이 입은 부상 상태를 살펴봤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 주들도 큰 상처를 입었고 주인공인 탄지로 역시 큰 부상을 입었지만 무라타는 치명적인 부상 없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게 아닐까? 사실 이 만화에서 가장 강한 건 무라타가 아닐까? 라며 혼자 기득댔죠. 그러다가 종타쿠는 졸려서 침대에 눕게 되었고, 그래도 역시 요리치가 최강이지 무라타는 개뿔 이라고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져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고 무슨 일이지? 라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의 앞에는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얼마나 수련했다고 또 기절하느냐고 소리쳤죠. 종타쿠는 이게 뭐야? 또 귀멸의 칼날 세관에 와버린 건가? 라며 주변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그의 옆에는 기우와 사비토가 검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쟤네들이 같이 있는 거면 나는 누구지? 라고 혼잣말을 했죠. 그 사콘지는 들고 있는 목검으로 머리를 툭 때렸고 무라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냐? 다른 애들은 벌써 무례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이곳에 들어온 너는 아직도 익지 못하고 있다니 라며 빈잔을 줬습니다. 종타쿠는 설마 내가 무라타가 되어버린 건가? 귀칼에서 가장 약하면서도 강하다던 그 무라타? 라고 하며 어이가 없었죠. 차라리 빙하 될 거면 멋있는 캐릭터들이 되고 싶었는데 하필 무라타라니. 그리고 무라타는 원래 사콘지의 제자가 아닐 텐데 다중우주의 세계관에서는 무례호흡을 사콘지에게 배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는 종타쿠를 사콘지는 또다시 혼을 냈고 종타쿠는 열심히 수련을 따라가며 헥헥거리고 있었죠. 종타쿠는 그동안 그 어떤 캐릭터에 빙의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 신체력이 안 따라준 적이 없었기에 확실히 재능적인 부분에서 무라타가 최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이 무라타 몸이 그냥 개고생만 하다가 별 활약 없이 오니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닐까? 라며 원작에서 보였던 끈질긴 생명력은 사실상 그냥 밈이나 다름없고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었기에 괜히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종타쿠는 사콘지에게 제가 어쩌다가 여기서 검술을 배우고 있는 거냐고 물었고 사콘지는 잠깐 기절하더니 기억조차 사라진 거냐며 네가 살던 마을에 12월의 오니로 추정되는 오니가 나타났고 마을을 조토화시켜버렸는데 거기서 유일한 생존자가 너였다며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그 오니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검술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오니에게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뭔가 재능 있는 녀석인가 싶었는데 이렇게도 검술의 소질이 없는 녀석인 거 알아 참 안타까워하는 참이라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이거 진짜로 생명의 호흡을 쓰는 무라타라는 게 맞다는 걸 알았고 이거 어떤 식으로 활약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종타쿠도 조금이나마 무례호흡을 시연할 수는 있게 되었고 같은 수련생인 기와 사비토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어 사콘지는 그들에게 귀할 때 선별 시험에 참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종타쿠에게는 넌 솔직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포기해도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나도 당연히 참가하겠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활약하게 될지 기대하라고 했고 그렇게 기와 사비토와 함께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죠. 솔직히 일단 피지컬이 날리다 보니 굉장히 후달리긴 했지만 뭐 생명의 호흡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시작되고 종타쿠는 주변을 경계하며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한 오니가 튀어나와 공격을 했죠. 그의 종타쿠는 무례호흡을 사용해 그 공격을 막고 목을 베려고 했지만
그 오니는 종타쿠의 공격을 피한 뒤 발로 차버렸고 종타쿠는 그대로 날아가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게 되었습니다. 그 오니는 크크 약해 빠진 녀석이 잘도 이런 곳에 왔구나 라고 하며 달려왔고 종타쿠는 젠장 방어를 해야 하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 라며 당황했죠. 그렇게 오니의 손톱이 종타쿠의 심장을 향해 가까워졌는데 그 순간 오니의 팔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고 순식간에 기우가 물의 호흡으로 그 오니를 베어버렸습니다. 기우는 괜찮느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휴 믿고 있었다고 라며 당차게 몸을 일으켰죠. 종타쿠는 기우에게 사비토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기우는 사비토가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가 오니들을 대체하고 있다며 자신은 이번 시험에서 그 누구도 죽지 않게 할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의 원작대로라면 사비토가 무리를 하다가 칼에 이가 빠져 소노니에게 죽게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를 구해야 한다며 뛰어나갔죠. 그렇게 한참을 사비토를 찾고 있던 종타쿠는 저 멀리에서 칼이 부러져 버려 위기에 빠진 사비토를 발견하게 되었고 거대한 몸집의 소노니가 전방에 보였습니다. 소노니는 사비토를 향해 마구마구 주먹을 날려댔고 사비토는 그 공격에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튀어나와 소노니의 공격을 대신 맞게 되었죠. 종타쿠는 피를 토하며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고 사비토는 자신의 옆에 종타쿠가 떨궈 놓은 칼을 보고 곧바로 주워서 불의 호흡을 시연한 뒤 소노니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비토는 그 뒤 종타쿠에 다가와 이 바보야 왜 그런 짓 한 거야? 그 공격에 맞으면 살아남을 리가 없잖아 라고 울먹였죠. 그의 종타쿠는 쿨럭쿨럭 기침을 하다가 품 안에서 반으로 쪼개져 버린 여우 가면 하나를 꺼냈고 이게 언제 내 품에 넣어져 있던 거지? 이 가면 때문에 살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배 시험은 끝이 나게 되었고 보통은 많은 시험자들이 죽게 되지만 이번 시험만큼은 유례 없이 모든 시험자들이 살아남아 귀살대에서 꽤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 뒤 한 귀살대 분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선별시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별 볼 일 없었기에 여러 명을 한 분대로 묶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사비토나 기우는 각자의 능력이 뛰어났기에 개별 임무를 맡고 실적을 차곡히 쌓는 반면에 종타쿠는 시간이 가도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종타쿠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 무라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라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분대원들과 함께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종타쿠는 자신들 사이로 지나가는 어떤 남자를 보고선 순간 얼어붙을 듯한 공포를 느꼈죠. 그는 다름 아닌 인간 행세를 하고 있던 무잔. 종타쿠는 무잔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여기서 무사히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원과 무잔은 어깨를 부딪히고 말았고 그 대원은 아주 다혈질 성격을 가졌기에 무잔을 붙잡고 너 이 자식 눈을 어디에다가 두고 다니는 거냐 라며 시비를 걸었죠. 종타쿠는 그 대원에게 야 그만해 일반인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했고 그 대원은 이 녀석이 혹시 인간 행세를 하고 있는 오니일지 누가 알아?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뭐야 이 자식 엄청나게 감이 좋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무자는 그들에게 잠시만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했죠. 다른 검사들은 혼자서 우리랑 해보겠다는 거냐? 라고 하며 그 골목길로 따라가게 되었고 종타쿠는 저곳에 가면 무조건 죽는다 라는 예감이 들어 그대로 다른 쪽으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 종타쿠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바보 같은 녀석들 하필이면 무장에게 시비를 걸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쓱 옆에 인기척이 나더니 무장이 어느샌가 다가와 있었죠. 무장은 네 녀석은 용케 눈치채고 도망을 가는구나. 하지만 내게서는 벗어날 순 없지 라고 하며 날카로운 손톱을 종타쿠의 목 끝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종타쿠는 와 아무리 무라타라도 이렇게 무잔을 마주치면 될 수 없지 라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무잔은 너 같은 벌레는 굳이 죽일 필요까지 없겠군. 나는 개부치지 무잔 너네 귀살대 가서 전해라. 내게 대항해봤자 소용없다고 말이야 라고 했죠. 종타쿠는 네 확실하게 전하겠습니다 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고 무자는 그대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귀살대에 전해지게 되자 종타쿠는 무자를 실제로 만난 후 살아남은 최초의 귀살대원의 자격으로 우에아키 저택에 초대받게 되었고 여러 주들의 앞에서 무장의 특징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 뒤 종타쿠는 무장에게서 살아남았다는 것에 괜히 고평가를 받게 되었고 단독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실종된다는 어떤 커다란 저택이었습니다. 종타쿠는 이곳에는 분명 쿄가이가 있을 거란 걸 알았고 자신의 피지컬과 능력으로는 전 12개월이었던 쿄가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 골치가 아팠죠. 하지만 나는 생명의 호흡을 패시브로 가지고 있는 무라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택을 누비고 있었는데 그곳에 숨어있던 오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깜짝 놀라 으악 하면서 뒤로 자빠졌고 그 오니는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벽을 뚫어버려 그대로 저택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태양빛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죠. 종타쿠는 이게 말이 되나? 이번에는 운으로 이겼다고 하지만 쿄가에게는 안 통할 텐데 라며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라타 너도 여기에 와 있던 거야? 라고 하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을 보니 그곳에는 기우가 있었고 종타쿠는 엄청나게 반가워하며 네가 있으면 문제 없겠다고 했죠. 그렇게 기우와 함께 쿄가이를 찾아섰고 종타쿠는 기우에게 미리 쿄가의 능력 장구를 치면 방해 구조가 바뀌며 참격이 날아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쿄가이를 찾아낸 이들 기우는 종타쿠가 말해준 정보를 활용해 쿄가이를 공략하기 시작했고 기우의 실력은 이미 엄청난 성장을 이룬 상태였기에 쿄가이와의 싸움에서도 우세했죠. 결국 기우는 물의 호흡으로 쿄가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는데 쿄가이는 목이 베이기 직전 마지막으로 저택의 구조를 바꾸어 버렸고 저택 전체가 흔들리며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쿄가이는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이 커다란 저택이 무너지면 너희도 끝이다. 캬캬캬 라고 하며 소멸했고 기우는 천장이 무너져 내려오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 알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그의 종타쿠는 기우를 향해 뛰어들어 껴안았고 기우는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저택은 전부 무너져 내렸고 초토화가 된 저택은 정막이 흐르게 되었죠. 그때 기우는 뭐지?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거야? 라며 당황했는데 저택의 기둥들이 무너지면서 삼각형으로 쌓여 마치 그들을 보호한 형태로 되어 있던 것. 종타쿠는 이게 바로 생명의 호흡? 이라며 놀랐고 기우와 함께 그 저택의 장애들을 지우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저택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과 뒤이어 들어오게 된 기살대 검사들은 모두 깔려 죽었지만 종타쿠와 그와 함께 있던 기우만은 살아남으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무라타라는 캐릭터에게 빙의되어 실력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게 되는 스토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기우와 사비토와 동기인 만큼 그들과 함께 활약하는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